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판타지 웹소설 줄리아 줄리앙의 첫 두 화입니다. 명문가의 막내딸이 정해진 길을 박차고 나가 마주하는 세상. 그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꿈꾸던 자유와 현실이 딱 부딪히는 그 간극이 아주 극명하게 그려지죠. 네, 맞습니다. 16살 줄리아 루나스. 그녀의 충동적인 가출로 이야기는 시작되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사춘기 반항 이렇게 보기에는 그 배경이나 결과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줄리아의 선택이 갖는 의미, 또 그녀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의 본질,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자유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르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이야기 시작이 커리나 왕국의 루나스 가문이잖아요. 줄리아가 16살 생일에 사냥꾼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냥 통과리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나 이어질 고된 수련의 시작점이죠. 근데 줄리아는 이 길 대신에 그냥 넓은 세상을 원하고요. 네, 여기서 루나스 가문의 배경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귀족이 아니죠. 블루문 헌터스라는 사냥꾼 집단을 이끄는 과거의 마족과 싸운 영웅의 후예라는 자부심. 이게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수련이라는 게 단순 훈련이 아니라 뭐랄까 가문의 정체성, 명예와 그냥 직결된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아의 거부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서 가문의 역사, 가치관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줄리아에게 사냥꾼의 세례는 거의 족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 세례식 당일 또 운명처럼 나타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검은 옷에 잘생긴 남자, 레나드. 줄리아가 그를 보고 되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결국 세례 대신 도망을 택하죠. 하녀랑 하인 도움받아서 남장하고 줄리앙이 되어서 컨솔 길드에 슬쩍 끼어드는 계획. 와, 이거 정말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줄리아의 세상 물정 모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귀족 아가씨 티가 나는 게 둘째치고 짐 줄이겠다고 가문의 그 귀한 포트리아 찻잎을 그냥 버린다거나 아, 맞아요. 그거 버리죠. 심지어 그걸 버릴 때 쓰는 단검조차 블루문 헌터스의 상징인 귀한 물건인데 그걸 전혀 몰라요. 이건 단순한 순진함, 이걸 넘어서서 그녀가 속했던 세계의 가치체계가 바깥 세상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작가가 이 디테일을 통해서 줄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문화적 충격, 현실의 벽,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은 뜨거운데 그 자유를 누릴 현실적인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역시나 가출은 금방 들통나죠. 아버지 제라드가 장남 올렌에게 당장 수색대를 꾸리라고 명령하고 거기에 또 줄리아 약혼자 엘루인 가문의 이안까지 합류하면서 추격 규모가 확 커지잖아요. 올렌이 줄리아가 버린 그 찻잎 발견하고 컨솔 길드 따라갔겠구나 추측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 추격 과정에서 루나스 가문 내부의 갈등이 또 흥미롭습니다. 장로 지아리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조용히 찾자 이러는데 오빠 올레는 아니 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입장이. 네, 이게 가문의 명예냐 개인의 안위냐 이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최정의 골든헌터즈를 동원해서 비밀 수색이 결정되는데 이 골든헌터즈의 존재 자체가 루나스 가문이 가진 힘과 영향력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리아의 가출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세 방향으로 추격대가 나뉘는데 이건 줄리아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협이에요. 그녀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한테 쫓기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줄리아는 레나드 일행하고 첫 마을에 도착하긴 하는데 여기서 레나드가 길드 본대랑 헤어져서 혼자 움직이기로 하잖아요. 갑자기 혼자 될 위기에 처하니까 줄리아가 엄청 다급하게 레나드한테 막 짐꾼이라도 하겠다, 품삯도 필요 없다, 데려가달라 막 매달리죠. 여기서부터 뭔가 둘의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레나드라는 인물, 정말 흥미로워요. 남부에서 명성이 자자한 무예가라고 소개는 되는데
어딘가 좀 세상사에 초연한 듯 냉담하고 퉁명스럽고 그렇죠. 네, 좀 까칠하죠. 줄리아 제안을 처음엔 귀찮다는 듯이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데 이 결정이 단순한 변덕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뭔가 사정이 있는 걸까요? 컨솔 길드라는 게 이름으로 봐서는 뭐 상단이나 용병 길드일 수 있는데 그들이 왜 하필 그 위협한 하라긴으로 향하는지, 레나드는 또 왜 본대와 떨어져 나왔는지 초반에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 불확실성이 레나드 캐릭터의 매력을 더하고 또 줄리아와의 관계를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죠. 줄리아에게는 이게 생존을 위한 동아줄 같은 건데 레나드에게 줄리아는 귀찮은 짐이면서 예상밖의 변수죠. 특히 남장하고 있다는 비밀까지 더해져서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나드를 따라 나서자마자 줄리아는 상상했던 그런 낭만적인 무언가는 전혀 다른 현실이랑 딱 부딪히죠. 목적지가 그 저주받은 땅 하라시안 근처의 위험한 항구 하라긴이라는 것부터가 벌써 느낌이 안 좋죠. 배 타고 가면서 겪는 첫 시련이 바로 바다 정령이 타락한 시리어, 그리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공격하는 다크 시리어와의 만남이잖아요. 아,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하라시안의 저주, 이게 단순한 배경 설정이 아니라 이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주변 생태계를 뒤틀어서 시리어 같은 괴물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하라긴 같은 위험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형성하는 근원이죠. 저지받은 땅이라는 설정 자체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법보다는 힘이 우선시되는 무법지대, 이런 배경이 되는 거죠. 아하. 특히 다크 시리어의 존재는 줄리아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냥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속이고 접근하는 존재잖아요. 이것은 줄리아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배신과 기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나드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지만 이 경험은 줄리아에게 세상은 동화가 아니구나 하는 냉혹한 첫 수업이 되는 거죠. 다크 시리어한테 죽을 뻔하다가 레나드한테 구해진 줄리아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막 터트리면서 매달리는 장면. 아,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레나드를 오해하잖아요. 남동생 줄리앙을 학대한다고. 그 상황이 좀 웃기기도 하고 레나드가 당황하면서도 줄리아에게 뭔가 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한 묘사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줄리아의 극도의 공포, 취약함, 그리고 레나드에 대한 의존성,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남장이라는 설정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레나드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꼬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매달려서 우는데 주변에서는 아동 학대범으로 몰아가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완전 당황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모습에서 어떤 보호 본능이나 다른 감정이 삭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블러드문 하고 거대 괴수 그랜디아의 등장은 긴장감을 아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하라시안 저주가 강해지는 시기, 바다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출현은 이건 뭐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재앙 수준이죠. 레나드가 다크 시리어 피로 배를 위장하고 청각에 의존하는 그랜디아를 피해서 조용히 항해하는 모습, 이건 그의 침착함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맞아요. 그때 레나드의 과거 이야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금문 해역에서 수룡 오리엔시아를 만났는데 그녀가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 이게 그냥 무용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오리엔시아와의 만남은 레나드가 그냥 실력 좋은 무사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수룡 같은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줬다는 건 그가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졌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과거가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의 비밀스러운 면모, 잠재력, 이런 걸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그냥 줄거리 진행을 넘어서 캐릭터에 깊이를 더해주는 거죠. 와, 정말 숨막히는 항해 끝에 드디어 하라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마주한 풍경은 뭐 자유, 낭만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아주 어둡고 음침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이죠. 설상가상으로 레나드는 약속대로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딱 잘라 말하고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줄리아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완전한 무력감에 직면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레나드라는 임시 보호막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혼자 남겨질 위기에 처한 거죠. 예전에 그 소크테리아 항구에서 돈 없이 옷 사려다 망신당하고
가문 사칭으로 오해받아서 곤경에 처했던 기억, 레나드 도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했을 겁니다. 네, 정말 아찔했죠. 가출 당시에 그 당돌함은 온기란 데 없고 레나드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리베니아까지만이라도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이건 그녀의 여정이 더 이상 이상적인 모험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레나드를 마중 나온 듯한 노인이 나타나잖아요. 줄리암을 이 기회를 딱 잡고 번개같이 레나드 짐이랑 말꽃비를 넘겨받아서 노인을 따라가 버리죠. 거의 뭐 반강제로 동행을 연장시키는 건데 레나드도 어이없어 하면서 결국 따라가고요. 여기서 줄리아의 변화가 살짝 엿보여요. 이전의 순진함과는 다른 생존 본능에서 나온 기지? 약간의 약삭빠름 같은 게 드러나죠. 절박함이 그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거의 동시에 하락인 항구에 도착한 약혼자 이안의 반응이에요. 아, 이안, 그렇죠. 그는 줄리아를 놓쳤다는 걸 직감하지만 그녀의 이런 대담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말괄량이 같은 면모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느끼면서 피식 웃죠. 이것은 단순한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들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복선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안 역시 줄리아의 예측 불가능함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와, 정말 짧은 도화 안에 엄청 많은 일이 벌어졌네요. 루나스 가문의 막내딸 줄리아가 꿈꾸던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곧바로 상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위험천만한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사 레나드와의 위태로운 동행이 시작됐고요. 그렇죠. 줄리아는 가몬이라는 그 답답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도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레나드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 끊임없는 도주와 생명의 위협, 이런 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줄리아의 상황이라면 이 낯설고 위험한 항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줄리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장을 한 소녀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무사,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줄리아가 마주할 세상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성장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